박수환, 오, 박재찬 씨 그 청취자분들께 팬분들께 차례대로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멘티게르에서 장재영 역할을 맡은 박수함이라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이돌 그룹 동키즈로 활동하고 있고, 또 시멘티게러에서 상우 역할을 맡은 박재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분위기가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와우. 와, 지금 그 해시태그를 통해서 한 나흘 동안, 이제 주말 네, 동안 많은 팬분들께서 지금 질문들을 두 배우분들께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이제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그, 자, 상추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서로가 생각하는 가장 장제형 혹은 추상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내적인 면모, 외적인 면모, 둘 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이제 한 분씩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랑 재영이랑 비슷한 것 같은 거는 좀 감정의 솔직함? 그게 좀 재영이랑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점을 찾자면 좀 재영이는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약간 좀 스트릿 같은 패션을 즐겨 입는 그런 친구인데 저는 그런 것이 좀 재영이랑 다르지 않나 싶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추상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랑 추상우랑 비슷했던 부분은 뭔가 되게 감정에 솔직하지 못해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고, 또 되게 무뚝뚝한 성격? 평소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것 같고, 안 비슷한 부분은 되게 상우는 융통성이 없잖아요. 근데 네. 융통성 없는 거를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어, 어느 정도 이제 대인 관계나 이제 생활을 할 때 좀 융통성 있는 부분들을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두 분께서 이제 방금 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동안 네. 김수정 감독님 고슴도치 프로필이 아, 드디어 와! 차례대로 올라오셨습니다. 오셨다. 우! 부조 핸즈업! 김수정 감독님 오늘 하루 종일 신혜십이 구하신다고 서점을 여기저기 돌아가신 걸로 난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 시멘틱 에러 팬분들 그리고 신혜십이 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멘티게러 연출 김수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감독님. 아니 감독님께서 너무 힘들게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요? 감독님을 위한 질문을 준비를 바로 했어요. 네, 자, 네. 해롱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독님, 두 배우분을 캐스팅하게 된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특히 어, 박수환 배우님한테는 연락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박지찬 배우한테도 여러 번 연락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둘 배우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원작이랑 다들 너무 찰떡이라서 신기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두 배우님 만나고 싱크로율이 너무 맞아 떨어져서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서한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스크립터 친구가 서한 배우님 인스타를 보내줬는데 요 피드를 보면서 장재영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어, 그 이제 이미지랑 대본이랑 매치를 해보는데 이제 너무 잘 어울려서 오디션 시작하면서 바로 콜 드렸는데 또 바로 거절당했었죠, 그때는. 상처도 없고 하면서 2개월 동안 이제 장재영을 이제 찾아 헤맸는데 제가 생각하는 재영이가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 단풍 있는 좀 캠퍼스를 찍고 싶어가지고 촬영 크랭크인 날짜는 박아놨는데 이제 재영이가 없으니까 미뤄야겠다라고 좀 생각했던 찰나에 저희 연출팀 친구가 서한 배우님 개인으로 활동한다는 소식을 좀 전해줘가지고 그 얘기 들은 날 바로 캐스팅 디렉터님한테 컨택 부탁드렸죠.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네. 두 배우분께서는 감독님한테 요청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우선 너무 원작도 대단하고 또 촬영이 얼마 안 남았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 좀 용기를 주셨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게 됐을 때 하게 될 것 같았다고 느낌이. 되게 그거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별자리점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딱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뭔가 하게 될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감독님이랑 막 그 방에서 둘이서 몇 시간 동안 리딩하고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던 게 2차 미팅 끝나고 이제 한번 또 어그러질 뻔 했다가 다시 이제 하게 되면서 그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2차 미팅 할 때 이 배우님이 왠지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합을 보면서 '이 사람들 아니면 이제 더 진행을 할 수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좀 혼자만의 믿음이 있었죠. 그러면 박재찬 배우님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감독님한테 제안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뭔가 캐스팅의 정석 느낌으로 이제 작품에 참여하게 된 거라서 이제 저도 회사를 통해서 오디션 잡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었습니다. 네. 그 오디션 얘기가 나와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남북통일추진위원회님께서 박재찬, 박상 배우님 오디션에서 했던 각자의 대사 한 번만 부탁드려요. 하트 뿅뿅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 이제 오디션 보실 때 감독님한테 했던 대사들을 이제 각자 이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상우랑 처음 만나는 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도. 네. 그 생각보다 잘생겼네. 이 씬을 제가 오디션 대본으로 받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재영이 해보면 형이랑 되는 거. 네? 네, 최찬 씨도 오디션 때 저 같은 장면을 보신 건가요? 네, 저도 같은 장면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생겼네, 이 네네네. 대사를. 아니, 감독님, 이 장면을 오디션으로 보려고 이제 설정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상우랑 재영이가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어 가지고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져서 그 씬을 이제 오디션 대본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오디션장에서 그 대사를 했을 때, 아, 저 배우들이다라는 감이 오셨습니까? 재찬 배우님은 사실은 인제 들어오자마자 사실 추상우가 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때 재찬 배우님 오디션 보던 날에 이제 한 30-40명 정도 봤었거든요, 오디션을. 근데 막 마지막쯤 가니까 정신을 인제 놓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찬 배우님 딱 들어오셨을 때 잠이 번쩍 깨는 느낌이었어요. 오. 소설 속에서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좀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고 또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추상우가 말을 하네?'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헐. 대박. 아니, 한 30-40명을 보고 거의 체력이 지쳐갈 때쯤에 네. 나타난 적임자가 나타난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인제 제가 오디션 볼 때 항상 배우분들한테 이제 "상우랑 재영이 중에 어떤 역할이 본인한테 더 맞냐?" 이렇게 질문을 아마 재찬 배우님한테도 했어요. 맞아요. 예. 이제 요런 질문을 인제 항상 하는데 그때만큼 인제 "제발 상우라고 대답하라. 제발 상우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재찬 배우님이 이제 똑똑하게 본인이 상우가 더 어울린다고 또 말을 해 줬고 상우 오디션 봤죠. 원래 오디션 대본이 한 4씬 정도 보거든요. 20분 안에 컷하는데 그때 재찬 배우님 너무 잘해 줘 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오디션이. 그래서 제가 막 드렸었잖아요. 막 대본 발췌해 가지고 "이것도 해 보세요. 네네. 저것도 해 보세요." 이러면서 맞아요. 한 1 시간 반 정도 봤었어요, 재찬 배우님을. 그래서 서한 그렇게 배우는 어떠셨어요? 오디션 보실 때? 서한 배우님은 일단 1차 봤었을 때
사실은 이제 60% 정도 확신이 있었던 거는 배우님이 워낙 선하세요. 이렇게 선한 기운이 있어서 날티를 좀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걱정? 아, 40%가 그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2차 미팅 때 검은색 추리닝 입고 와달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 검은색, 제 서한 배우님 인스타 보면서 가장 날티나는 그런 사진이 그 검은색 아디다스 추리닝 입은 사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입고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딱 그걸 입고 온 순간,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 날티나는 장재영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들었고, 1차 미팅보다 2차 미팅 때 더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캐릭터도 더 많이 연구해 오셔가지고, 이 배우님이 어떤 애정이랑 열정을 가지고 어떤 작품에 임할 수 있겠구나. 요런 마인드도 함께 볼 수 있어가지고 2차 미팅 끝나고 확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 들어보면 두 배우분께서 이제 굉장히 성실하게 캐릭터를 준비하고 이제 연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매번 리딩 할 때마다 그런 준비들을 이제 해왔다는 점에서는 감독님께는 이제 사실 천군만마신 거네요. 마침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더 이제 보내주신 질문들, 적합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박누렁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독님이 생각하셨던 두 배우의 케미와 배우로서 각자의 장점이 어떤 장면에서 보였는지 궁금해요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배우 케미는 일단 덩치 케미는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제 덩치 케미도 케미인데 저는 이제 두 배우의 목소리 케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두 분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원 배우님이 이 재용이를 연기함으로써 원작보다는 조금 더 다정해지고 부드러워진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원 배우님 본인 자체가 좀 선하고 나이브한 성격이어서 그 기질이 이제 연기를 뚫고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혼자 연구하고 해석해서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부드러운 면모가 부각되는 게 맞을까라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이게 드라마 장재영만의 매력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 장재영의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또 상우가 재영이에게 빠지는 설정을 갑작스럽지 않게끔 뭔가 시청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이제 장치가 있더라고요. 서한 배우님이 연기함으로써. 그래서 이 서한 배우님이 이런 부드러운 표현이나 눈빛들이 좋아서 아예 감정을 아예 바꿔버린 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4화에 모자를 벗은 상우를 보는 재영 씬이요. 요때 재영 클로즈업 촬영할 때 뭔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우를 좋아하는 감정을 더 딥하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확실히 반했다. 나는 이제 얘한테 꼼짝 못하겠다. 라는 이제 느낌의 감정들을 보여줬고, 그것들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시퀀스들이 원래는 그 감정에서 좀 깨져 나와서 티격태격하는 걸로 감정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 눈빛 감정들을 좀 연결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모니터 보면서 뭔가 '이 심장이 왜 이렇게 반응하지?'라는 얼떨떨함을 가져가 보자 했고, 그 씬 감정을 인제 아예 바뀌었죠. 그 선택이 인제 서한 배우님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두 배우분께 이 질문을 좀 비슷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드라마를 두 분께서 함께 호흡을 맞추시면서 서로에게 이게 케미가 굉장히 잘 맞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있었나요? 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네, 네. 예. 재찬 씨부터 이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촬영하면서 이제 회차가 거듭하면 할수록 되게 엄청 급속도로 친해진다라는 느낌이었어서 이제 쉬는 시간에도 대본 맞추고 뭐 액팅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연습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후반부에 찍었던 씬들은 사실 뭐 거의 케미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둘이 서로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감독님이 엄청 디테일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까먹을 수 있는 전의 상황들을 한번 되짚어 보고 리허설을 하세요. 예를 들어 씬 들어가기 전에 뭐 이 전의 감정을 한 번 더 되짚어 주시고 리허설을 하면 저희도 좀 더 인지가 되고, 또 재찬이가 말한 것처럼 갈수록 좀 합이 맞아가지고 NG도 좀 덜 내지 않았나 하는. 네. 차라리 거듭될수록 두 분의 호흡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익숙해지고 이제 맞아가면서 이제 발전이 됐던 거네요. 아, 네네. 마침 장제영과 추상화 관련된 질문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이 네. 질문들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네. 장제영과 관련된 질문인데, 이번 주에 고무신 될 계정이라는 분께서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극에서 네, 이번 주에 고무신이 될 계정이라고 합니다. 극에서 죄송합니다. 네. 예, 극에서 보드가 장제영을 설명하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네네. 배우분들은 보드나 스트릿 문화에 친숙하신지 궁금해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제가 보드를 되게 잘 타게 나오는데 그게 전데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는 제가 맞는데 또 제가 아닌데, 제가 보드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오디션 얘기해 때 주세요. 감독님한테 되게 오디션이 다 끝나고 감독님한테 진지하게 저 근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좀 놀라셨어요. 그래서 추후에 들어보니까 제가 스킨십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실 줄 알았대요. 아, 제가 맞아요. 다 괜찮은데 제가 보드를 못 타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선택하셔라 이렇게 아,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보드와 가깝지 않습니다. 굉장히 스킨십이 심쿵 아닌 게 있었어요. 어딥니까? 음. 스킨십 안 한다고 할까 봐 감독님께서 이제 겁이 났는데, 이제 스킨십이 아니라 보드였군요. 네, 네. 그래서 맥이 딱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되게 그러면 보드 진지하게 설정을 드릴 바꾸면 말씀이 되는 있다 거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드 2주 앞두고 인제 캐스팅이 확정이 돼서 그때 막 보드도 배우고 다이어트도 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해 줬죠, 서한 배우님이.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음. 예, 추상화 관련된 질문, 아주 예리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뷰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네. 추상후 초반에는 거의 모자를 풀 장착했다가 네. 거의 후반부로 갈수록 종종 모자를 벗고 등교하는 날이 있는데, 혹시 그 모자에 담긴 상징이라든지 의도가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상우가 모자를 초반에는 거의 안 벗잖아요. 음. 근데 이제 재영이가 그 상처 치료해 주러 왔을 때 모자 벗은 게 낫다고 얘기를 해주고, 또 이제 모자 벗은 게 낫다고 해주니까 이제 재영이가 상우의 마음을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게 모자 벗은 게 진짜 괜찮나 싶은 마음에 이제 모자를 벗고 다닌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모자를 벗은 게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아, 감독님, 혹시 진짜요? 모자와 관련된 의도가 있습니까? 어 재찬 배우님이 해석한 게 맞고, 어떤 재영이에게 뭔가 감정적으로 신경을 쓰이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모자를 벗고 등장하는 씬을 점점 늘려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인제 재찬 배우님 잘생긴 얼굴을 또 잘 담아야 되니까 그 모자를 빨리 벗기고 싶었었죠. 그럼요. 역시. 처음부터 모자를 안 쓰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아예요? 상우는 인제 모자를 꼭 써야 되는 인물입니다. 뭔가 아, 그 모자의 편리성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우라는 캐릭터가 초반에는 계속해서 모자를 쓰고 나오죠.